안녕하세요. 이곳에 사연을 남기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저는 광명 사는 60대 주부예요. 제 인생을 이렇게 말로 풀어나가려니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기도 하네요. 저는 부모님께 불효녀입니다. 이 사실이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죠. 어려서 부모님께 하나밖에 없는 저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어요. 얼마나 오냐오냐 귀하게 키워주셨는지 어렸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죠. 그런 제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택한 남자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전 사랑에 눈이 멀어 부모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죠. 참 철이 없었어요. 너 제정신이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이혼남한테 시집을 간다고 그래? 벌써 더 좋다고 줄 선 남자들이 한두 명인 줄 알아? 제발 허락해줘. 나 그 사람 아니면 결혼 생각 없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절대 안 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냥 이혼남도 아니고 애 딸린 이혼남이라니. 그것도 애가 둘이나. 네가 자식 낳아봐. 그럼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감히 이혼남 주제에 내 딸 넘봐 넘보길. 내가 좋다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욕하지 마요. 네? 난 내 선택 후회하지 않을 거야. 뭐라고 홀려놨길래 네가 지금 이러는 거야? 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가슴에 대못을 박니? 네, 바로 제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쌍둥이 딸이 있는 이혼남이었죠. 전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만난 동갑내기 교사와 사랑에 빠졌죠. 처음엔 이혼한 것도 몰랐고 애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친해질수록 사람 됨됨이가 좋았고 알고 보니 이혼남에 애가 둘이나 딸린 남자였어요. 그걸 알고 난 뒤에도 마음이 접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커졌거든요. 나 때문에 네가 상처 받는 거 원치 않아. 이혼도 했고 애도 둘인데 너희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당연해. 안 그래? 나도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그냥 좋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안 된다고만 하시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 볼게. 아마 계속 보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정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내가 노력해 볼게. 전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내가 낳은 딸들은 아니지만 아직 어린 딸들을 내 딸로 키울 수 있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했죠. 역시나 부모님은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쉽게 허락해 줄 순 없었겠죠. 부모님은 남편이 와도 매몰차게 대하셨습니다.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부들부들 몸을 떠실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상은 씨 꼭 행복하게 해줄 테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딸이 애 딸린 이혼남 데리고 온다고 하면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있겠나?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우린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요. 어디 뻔뻔하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찾아오길. 아유, 기가 막혀. 얼른 나가줘요. 제가 상은이 정말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눈에 눈물 나지 않게 그렇게 할게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뭐든 다 하겠습니다. 남편의 애원에도 부모님은 쉽사리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참 이기적이게도 전 집도 나가보고 부모님 말을 거역하기 시작했죠. 삐뚤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자 부모님은 가까스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전 부모님이 반대하던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그 정도로 그땐 사랑에 눈멀어 있었어요. 이 남자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결혼할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이거사, 고생길이 훤한데 왜 그리 시집을 가려고 하니? 넌 편하게 살길 바랬는데 엄마가 너 고생하는 꼴을 어떻게 보라고? 아니야,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유일 씨 딸들도 곧잘 나를 따르고 하니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미안해, 엄마. 아휴, 엄마 마음에 대 못 받고 나쁜 것. 잘 살아야 돼. 무조건 알겠지? 대신 힘들면 다 뿌리치고 나와. 괜찮으니까. 고마워요. 내가 잘 사는 모습 꼭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만 울어. 누가 보면 나 팔려가는 줄 알겠다. 울지 마.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못하면 개모니까 그런다. 잘해도 어디 좋은 소리 나오는 줄 알아? 에휴, 하여튼 잘 살아. 엄마와 아빠는 가까스로 허락해 주셨고 전 그렇게 남편과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장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는 잘 맞았어요.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살면서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했고 모든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죠. 전 그런 남편만을 믿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요. 내가 정말 잘해줄게. 널 위해 헌신할 거야. 힘들게 한 결혼인 만큼 후회 없이 살게 해줄게.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고마워. 아이들에게 내가 친엄마가 될 순 없겠지만 정말 친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잘 보살필게. 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둥이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줘. 나도 너한테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될게. 하지만 애를 한 번도 낳아보지도 키워보지도 않은 저에게 갑자기 생긴 딸들은 혼란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들이 6살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곧잘 엄마라고 잘 따랐어요. 키우면 키울수록 모성애가 생겼죠. 낳는 것보다 기른 정이 더 위대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쌍둥이 딸들은 정말이지 제 딸과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싶기도 했었죠. 내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었지만 보고 있으면 마음 한쪽이 아프기도 하였고 꼭 훌륭하게 키워내리라 다짐했죠. 엄마가 생겨서 너무 좋아. 이제 나도 유치원에서 엄마란에 엄마 이름 쓸 수 있는 거지? 너무 좋다. 유치원에서 나랑 영희 보고 엄마 없다고 맨날 놀렸어. 그래도 이제 엄마 생겼으니까 내일은 유치원에 데리러 와야 해. 알겠지? 그리고 놀이터 가는 거야. 아샤부! 엄마랑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도 간다. 너무 좋아. 내일 도시락은 소세지도 싸줘. 머리도 삐삐로 묶어주고. 그렇게 좋아? 이제 엄마가 평생 영심이랑 영희 옆에서 지켜줄 거니까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안 그럼 혼나요. 딸들은 엄마 없는 서름을 얼마나 당했는지 제가 결혼식을 올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살자마자 저에게 엄마라며 곧장 잘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 어린 것들을 두고 친모는 어떻게 집을 나갔을까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전 그렇게 쌍둥이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저는 제 일을 다 접고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 전업주부가 되었죠. 희생이라고 하면 희생이지만 아이들에게 빈자리를 꽉 채워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이왕 엄마가 되기로 한 거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는 생각도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계모라서 저렇다, 계모니까 이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이악 물고 버티고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아마 남모를 눈물은 제일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아냥대는 소리도 무시하고 오로지 내 딸들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정도 잘 가고 키우다 보니 정말 제 딸 같기도 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낳을 수는 있었지만 남편이 거부했어요. 저도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을 한 명쯤은 낳고 싶었지만 지금 있는 쌍둥이 딸들을 정말 제 딸로 생각해서 키울 거기 때문에 쉽게 포기가 되었죠. 그 정도로 전 딸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세상 그 누구보다 자부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땐 오히려 다루기가 쉬웠어요. 혼내는 일도 적었고 절 친엄마처럼 너무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괜찮았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처음엔 못마땅해 하셨지만 점점 아이들을 본인들의 손녀라고 생각하셨고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그래, 우리 둥이들 할미한테 와보거라. 할미가 오랜만에 용돈도 주고 만난 것도 해주마. 도넛 해줄까? 좋아요. 할머니 최고. 엄마, 나 오늘 할머니네서 자고 갈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서 너무 좋단 말이야. 그래. 이쁜 우리 손녀들. 할미가 오늘 도넛도 해주고 김밥도 말아주고 우리 둥이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마. 아래비는 뭐 해줄까? 우리 손녀들 탈 수 있게 썰매나 만들어 볼까? 할아버지 뒷마당에서 썰매도 타고 신나게 놀자.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집에 가야지. 썰매 10시까지 탈 거예요. 알겠죠? 저희 부모님은 결혼 반대를 언제 하셨나는 듯이 저희 딸들에게 매우 따뜻히 대해주셨어요. 그런 딸들은 저희 부모님을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잘 따랐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 딸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 박은 만큼 행복해져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했으니까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진짜 손녀처럼 생각해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 그럼 어쩌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받아들여야지. 행복하게만 살아. 그거면 돼. 그리고 자주 보니까 애들도 참 밝고 예쁘구나. 애들도 계속 보니까 진짜 손녀 같고 좋네. 그래도 네 속으로 낳은 자식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예 생각은 없는 거냐? 우리 딸이 2명이나 있는데 뭘 또 낳아요. 난 결심했어. 애들한테 진짜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지켜봐줘요. 내신 부모님은 저의 친자식을 낳기를 바라셨지만 저의 의사도 존중해 주셨어요. 뭐든 제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분들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제 행복만을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딸들은 중학생이 되었죠. 6살 때부터 중학생 때까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반항을 하기 시작했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가끔 연락을 두절시켜버리는 딸과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딸들을 달래도 보고 혼도 내보고 하는 평범한 모녀처럼 지냈죠. 제 딸들을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확실히 남의 딸을 키우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혼을 내면 계모니까 혼을 낸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계모라 신경 안 쓴다. 이런 말들이 절 괴롭혔죠. 동네가 작아서 워낙 소문이 빨랐거든요. 전 최선을 다해 딸들을 케어했습니다. 그래도 혼을 낼 땐 혼을 놔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허영심,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오늘 학원도 안 가고 선생님 전화 오셨는데 어디 갔었어? 연락도 하루 종일 안 되고. 아,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학원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화를 내? 내일 가면 되잖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뭐? 어떻게 엄마가 너한테 신경을 안 쓰니? 핸드폰 이리 줘봐. 요즘 너 이상해.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어? 아, 상관 말라고. 친엄마도 아니면서. 엄마인 척 좀 그만해. 왜? 그렇게 엄마인 척 하고 싶어서 그래? 참나, 얼탱없네. 뭐? 다시 말해봐. 지금 뭐라고 했어? 친엄마가 아니라니. 엄마는 너희를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아, 엄마, 그만해. 영심이도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영심이 말이 맞아. 친엄마도 아니면서. 우리 구속 좀 하지 마. 숨 막혀. 너희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니까 너네한테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거야? 딸의 말에 머리를 쿵 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저에게 친엄마가 아니니 신경 끄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딸들은 모진 소리를 하고 키득키득 대고 있더군요. 아무리 사춘기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내 젊은 인생 본인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정말 충격적이었죠. 사춘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사춘기니까요. 정말 어려웠어요. 사춘기 딸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숙제 같았죠. 전 딸들에게 애원도 해봤어요. 너희 엄마가 너네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면서 어쩜 그렇게 말을 해?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나한테. 내가 알아서 해. 학원도 내가 알아서 갈 거고. 그러니까 신경 좀 꺼. 숨 막히니까. 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죠. 매번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혼을 내자니 내 딸이 아니니까 혼내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혼을 내지 않자니 난 엄만데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방치하나 싶기도 하면서요. 전 누가 뭐래도 제 딸들이 엇나가는 꼴을 보지 않기 위해 저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해 나갔죠. 혼이 나야 할 때는 혼을 내었고 칭찬해 줄 때는 칭찬도 해주었어요. 참 힘든 과정이었지만 아이들은 점차 제 말을 잘 따라주기 시작했죠. 그래도 제 마음을 잘 알아주니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그동안 엄마 속 많이 썩였지?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니까 걱정 말아요. 엄마 속상했지?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부족하지만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알겠지? 그나마 둘째가 저렇게 위로해줘서 버틸 수 있었죠. 전 교사였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번 아이들의 학원을 픽업하며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중간중간 아이들의 비는 시간에 뭘 하는지 도저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믿기로 했으니 끝까지 믿어보기로 했죠. 다행히 아이들은 공부를 곧잘 해주었어요. 쌍둥이들이지만 학업에 욕심도 많고 샘도 많았기에 솔직히 공부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했거든요. 오로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가끔 말도 하지 않고 외출하는 일이 잦았을 때나 트러블이 생겼었죠. 그렇게 전 제 인생을 아이들에게 다 바쳤어요. 고마워.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싶어. 네가 은인이야. 힘들지? 요새 애들이 사춘기라 말도 많고. 아니야. 아마 사춘기는 다 누구나 그렇듯 불만투성이지 뭐. 내가 더 신경 쓰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냥 애들이 요새 말도 안 하고 외출하고 들어오거나 하는 일이 생겨서 걱정이긴 해.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 말도 안 하고 이게 제일 걱정이지 뭐. 그래? 아니 무슨 일이길래? 내가 얘기 좀 해볼게. 밤길도 어두운데 이것들은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정말? 그렇게 윽박지르면 애들이 더 엇나가지. 살살 분위기 봐가면서 달래면 될 거야. 애들 사춘기니까 우리가 더 신경 쓰자고. 남편은 저에게 한없이 고마워했지만 그 외적으로 아이들에게 신경을 쓴다거나 저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전 사춘기 딸들을 키우며 늙어갔죠. 가끔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면 저보고 늘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그 대단하다는 소리도 얼마나 듣기가 싫었는지 아이들의 친엄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너 진짜 대단하다.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친딸들처럼 어쩜 그렇게 희생해? 너 같은 애가 상 받아야 한다니까. 애들이 네 마음을 다 알아줘야 할 텐데. 그래도 항상 무슨 생각하는지 잘 지켜봐. 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란 옛말이 왜 있는 건데? 너 말 다 했니? 내 딸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그리고 희생이라니? 넌 네 자식한테 뭘 바라고 희생하니? 나도 똑같아. 그냥 다른 엄마들처럼 우리 애들이 잘 되길 바랄 뿐이지.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그냥 네가 대단하니까 얘기한 거지. 뭘 화를 내고 그래? 알겠어. 이런 말 다신 안 할게. 화 풀어, 어? 주변 시선이 절 더 괴롭게 하는 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딸들에게 바라는 거 없이 엄마이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고등학생 시절을 지나 다행히 딸들은 의대를 들어갔죠. 쌍둥이가 나란히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막상 의대 합격증을 들고 저에게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나 참 잘 키워냈다 생각도 했고요. 엄마, 우리 나란히 의대 합격했어. 지금 막 합격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드디어 우리 의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아유, 장하다. 내 딸들 너무 고생했어.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의대를. 너무 고맙다. 딸들은 그렇게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무엇보다 남편이 기뻐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한없이 고마워했고 이게 딸들 뒷바라지 잘한 덕분이라며 모든 친척들 앞에서 저를 치켜 세워주기도 했었죠. 여보,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의대는커녕 대학도 못 갔을 수도 있어. 살뜰히 뒷바라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맘 놓고 일할 수 있었어. 우리 애들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야. 내 딸들, 내가 이렇게 키우는 건 당연한 거지. 자기도 너무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제 걱정 한시름 놓겠다. 어머, 진짜 대단해. 둘째네는 어쩜 그렇게 애들을 떡소리 나게 잘 키웠어? 애들이 구김살도 없이 박잖아. 공부도 잘해, 청명해, 밝고 싹싹해. 진짜 하여튼 너무 고생 많았다, 정말. 아유, 부러워라. 어떻게 애들 둘이나 의대를 보내, 정말. 처음엔 모두들 제 덕분이다 했었죠. 나름 기분도 좋았어요. 아이들은 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저와는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저와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 했고 이제 사춘기도 지난 아이들이었지만 제 마음은 답답해져만 갔죠. 왜 그래? 엄마한테 뭐 할 말 있어? 갑자기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어? 요즘에 학교에서 무슨 문제 있니? 아, 신경 쓰지 말라고. 엄마가 신경 쓸 문제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애야? 신경 꺼. 친엄마도 안 그러는데 진짜 무슨 상관? 아이들은 갑작스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 것처럼요. 전 그런 딸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대로 딸들과 멀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딸들에게 내가 상처를 줬나 싶기도 했었죠. 하지만 딸들이 그러는 이유는 간단하게도 쉽게 풀리더군요. 어느 날 딸에게 온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친엄마와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지금까지 친엄마를 계속 만나왔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물론 딸들에게 친엄마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그렇게 외면하고 친엄마를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전 남편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요새 애들이 친엄마 만나는 것 같더라. 연락한 지 꽤 돼 보이던데 그래서 그런지 요새 애들이 나한테 곁을 안 줘. 뭐? 애들 엄마랑? 뭐 성인이고 다 큰 애들인데 막는다고 막아지겠어? 막말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자기들도 핏줄이 당기는 거지. 그냥 모른 척해. 막말로 못 만나게 할 이유는 없잖아. 자기들도 엄마가 보고 싶을 텐데 안 그래? 당신 말 참 쉽게 한다. 핏줄이 당겨서 그러는 거라고? 그럼 난 계모라서 무조건 참으라는 거야? 자기도 참 말 쉽게 한다. 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애들 머리끄덩이라도 잡아서 못 만나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그래? 본인들이 보고 싶다는데. 남편의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저에 대한 공감보다는 핏줄이 당기는 걸 어쩌냐니요. 뭔가 제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 같았죠. 전 하루하루 의욕이 없었어요. 한순간에 그동안 나는 뭘 했나 싶기도 했고 정말 친엄마만을 생각한 아이들을 보니 더욱더 아이들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한 통 오더군요. 아이들의 친엄마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아,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뭐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저 요즘 딸들이랑 연락하고 지내요. 아무래도 그쪽은 애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감정 참 모르겠죠. 젊어서 그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집을 나갔는데 곳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한 번도 우리 딸들 잊은 적 없어요. 딸들도 저 정말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리 좀 비워주시죠.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어디 뻔뻔하게 찾아와서 나보고 자리를 비워달라고? 딸들이 같이 살자고라도 하디? 당연히 우리 딸들은 나랑 다시 살고 싶어 하지. 얼마나 그동안 애들이 엄마가 그리웠으면 바로 같이 살자고 하겠어. 아니, 난 못 믿어. 우리 딸들이 그럴 리가 없지.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애들 엄마는 나야. 알겠어? 지금까지 애들 뒷바라지하며 키운 것도 나고 불면 날아갈까 엎어지면 다칠까 항상 망졸이며 살았어.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애들 만나지 말란 말은 안 할게.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고 낄 때 껴. 알겠어? 꼬락서니 보아하니 어디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나 본데 적당히 나대란 말이야. 전 그 한마디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눈물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걸 꾸역꾸역 참았어요. 혹시라도 딸들이 정말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마음이 졸여지더군요. 이제 와서 친엄마 찾아간다고 하면 어쩌지? 이런 무서운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딱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천박하기 짝이 없었어요. 빈티나는 명품 가방을 메고 있어도 사람이 우아하지 않았거든요. 전 친엄마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친구 남편이 흥신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쉽게 뒷조사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전 딸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딸들은 더 이상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아니, 엄마. 내가 가운 빨아놓으라고 했잖아. 아, 짜증나. 이거 오늘 입어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다 망했네.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아휴, 미안해, 영심이. 엄마가 깜빡했어. 얼른 빨아다가 학교에 갖다 줄게, 어? 엄마가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 뭘 하느라 바쁜데? 집에서 아빠 돈으로 놀고 먹는 거 말고 뭐 있어? 짜증나, 진짜. 도움이 안 돼. 내가 친딸이어도 이럴 거야? 됐어. 영희 거 빌려 입으면 돼. 오늘까지 빨아놔. 그리고 우리 졸업식에 안 와도 돼. 요즘 누가 대학 졸업식에 와? 영심아,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가 깜빡한 건 미안한데 그래도 말 조심 좀 해. 어? 또 잔소리. 지긋지긋 짜증나 진짜. 오늘 나 늦게 들어오니까 기다리지 마. 가뜩이나 스트레스 가득인데. 아, 짜증나. 아, 엄마. 오늘 영심이 기분 안 좋아서 그래. 그리고 좀 이런 건 미리 해놔. 우리가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 안 그래? 아휴, 알겠어. 그래도 말 좀 예쁘게 해, 우리 딸들, 어? 훌륭한 의사들 선생님들이 예쁜 말을 써야죠. 학교 잘 다녀와. 딸들은 늘 저에게 이런 식이었어요. 오냐오냐 해주는 것도 어느 날은 지치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오냐오냐 하다가 반복이 되었어요. 제 자신을 무한 채찍질하던 나날이었죠. 하지만 사진 한 장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의대를 졸업하는 날 졸업식에 절대 오지 말라던 딸들은 친엄마를 불렀더라고요. 저를 빼고 남편과 친엄마 그리고 딸들 넷이 찍은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전 하나하나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명절이 되었어요. 전 마음 정리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새는 명절이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모든 시댁 식구가 다 있는 자리에 친모가 등장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친모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아이고, 왔니? 두바이에서 성공하고 돌아왔다더니 아주 때깔이 곱구나. 아,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유일이 너 아직도 정리 못한 거냐? 정리한다고 했잖니. 이제 친엄마가 있는데 어른이 알아서 맞아줘야지. 참새도 눈치가 없지. 어머, 동서. 이게 얼마만이야? 어머, 진짜 너무 변했다. 몰라보겠어. 아, 이쪽은 신경 쓰지 마. 명절 도움이라고 생각해. 어머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제가 애들 두고 이악 물고 성공하느라 늦었어요. 애들이랑은 간간히 만나긴 했는데 이렇게 늦게 뵙네요. 이건 어머님 쓰시라고 영양크림 아이크림이에요. 그리고 이건 형님 거랑 동서들 거 받아주세요. 이게 지금 못들 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당신이 말해봐, 당장! 그게 말하려고 했는데 애들 엄마랑 다시 합치고 싶어. 사실 애들 두고 떠난 것도 성공하기 위해서고 한 번도 애들 잊은 적 없대. 그리고 애들도 원하고 있고 나도 애들이 원하니까 애들 좋은 쪽으로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넌 나 없어도 되잖아.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차피 정리하려 했지만 지금 다들 뭐라고 하는 건지 보안이 정리된 내용을 보자니 애들의 친모는 두바이에서 성공한 사업가였고 딸들을 찾았더라고요. 딸들은 그런 성공한 엄마가 좋았던 거였어요. 시댁도 마찬가지였고요. 딸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시댁까지 한통속이 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기가 막혔죠. 그렇게 기가 막혀 할 때 저에게 팩스 한 장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탁한 친모의 과거 기록이었죠. 흥신소를 나는 친구 남편이 이제서야 보내주더라고요. 그 종이를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웃음이 나오던지. 전 그 자리에서 그 종이를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내가 물러나 줄게. 애들도 원하니까. 근데 그건 몰랐나 봐. 두바이에서 성공한 사업가? 아휴, 저 명품 가방도 짭이고 저 영양크림은 어디서 또 훔쳐온 거니? 정가 기록만 7범이야. 사기 정가. 어디서 사기치다 이제 안 되겠으니까 딸들 찾아와서 이 집 재산 해먹고 싶었나 보지? 웃긴다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어. 정말 내가 명절 도움이라고? 너희들이 말해봐.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해? 한평생 너네 위에 뒷바라지한 이 엄마가 그냥 그저 도움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지? 입 다물어. 정가는 무슨? 어머님, 아니에요.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어디서 지금 정가를 들먹여? 감히 나한테. 그만해. 우습다 정말. 이혼도 3번이나 했네. 남자 등쳐먹다가 실패했나 보지? 참 끼리끼리 이 집구석이랑 잘 어울린다. 내가 사표 쓸게요. 이 집에 그리고 애들 엄마 자리에서. 잘해봐. 어디 아주 잘 어울려요. 내가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았었지. 내가 너무 가분하거든. 제 말 끝에 시어머니는 졸도를 하셨고 형님과 동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쌍둥이들 표정도 심상치 않았죠. 지 엄마가 두바이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니 혹했나 본데 막상 이혼 3번과 정가 7범이라고 하니 자기 엄마를 경멸하듯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 전과자였어? 우리한테는 이제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사탕 발린 말을 해놓고선 지금 다 사귀었던 거야? 아니, 우리 딸들 내 말 좀 들어봐. 저 여자가 지금 뭔 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없는 말 지어내고 있어. 전 딸들의 뺨따기를 내리쳤고 친모의 뺨도 때렸어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딸들은 저에게 처음 맞아보는 뺨이라 얼떨떨한지 저를 휘둥그레 쳐다보다가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전 떠난 기차였죠. 제 마음이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정신이 차려지니 이제? 그게 너희들의 한계라는 거야. 너네 엄마로 살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내 목숨보다도 너희를 아꼈다. 근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거라니 참. 다신 보지 말자꾸나. 마음대로 살아 이제. 그리고 엄마 찾지 마. 아주 잘 어울려 지금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오해가 있나 본데 우린 저 여자 영국에 철저히 속은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입 닫어. 똑같은 종자들끼리 그만 나불대. 이제 미련 없다. 너희들한테 난 할 만큼 했으니 속이 후련하거든. 내시 잘해봐.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밖에서는 큰 소리로 친모를 죽이네 사내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딸들의 울음도 섞여 나왔죠. 전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이혼을 했습니다. 26년이란 결혼 생활 덕분에 재산 분할도 많이 받게 되었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딸들은 저에게 울고불고 매달리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지만 단 한 통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 마음을 비우니 참 제가 잡고 있던 인연의 끝이 별게 아니었더라고요. 전 지금은 제 인생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유아교육대학원을 가게 되었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크게 유치원을 하나 설립했고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 유치원이지만 이 근방 동네에선 대기가 꽉 차는 유치원이죠. 딸들 생각이 아예 안 난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지금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공부를 하고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유치원을 어떻게 알았는지 딸들이 이따금 한 번씩 오곤 하지만 절대 만나고 있진 않아요. 뭔가 제 마음이 정말 싸늘하게 굳어버렸거든요. 그래도 내일의 희망이 있듯이 앞으로 잘 살아가 보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